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활용인데, 그죠. 삼각함수의 활용이라 그러면은 사실 내용은,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는 딱 세 개밖에는 없죠. 아니요. 딱 세 개밖에 없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사인 법칙,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거.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기는 합니다. 뭐 여기다가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여기서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면 일단 식 자체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이게 뭐랑 똑같다?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라는 거. 근데 이거를 왜 성립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활용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이거를 갖다 그냥 쓰기만 한다 그러면은 문제 조금만 꼬아놓으면 이게 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그쵸. 보통 우리가 꼭지점을 라지로 잡고 그 다음에 각도도 라지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아유, 좀 더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터보. 우리 추운가? 괜찮나? 오케이. 자, 여기서 세 개로 잡고 그 다음에 얘가 외접하고 있는 원이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미안해.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저기 얘에서 지금 나타내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죠? 일단은 각과 변, 그죠? 마주보는 각과 변에 관련된 거. 보통 이제 대변이 마주보는 쪽으로 잡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각 하나와 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 외접원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잠깐 얘기하기 이전에 좀 이따가 정리하기는 할 건데 원에서는 당연히 주요한 성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몰라. 원주각과 중심각. 그렇죠. 이 원주각과 중심각은 항상 몇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2배지? 얘가 세트하면 얘가 2세트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2배인지도 사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죠? 그치? 이게 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냥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아예 없어요. 중심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원 위에 있는 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무조건 중심하고 연결해 봐야 돼요. 안 쓰더라도 연결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두 점은 중심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어때요? 안 돼 있죠? 연결해야지. 안 쓰더라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이상한 거 연결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딱 연결하는 순간 어때요? 반지름. 얘도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 2개네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얘도 알파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을 놓고 봤을 때 2개 더한 2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이 각도 똑같이 베타라 그러면은 얘도 베타로 볼 수 있겠고 2개 더한 게 외곽으로 2베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세타니까 당연히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2세타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원주각과 중심각은 무조건 2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얘가 딴 데로 가면 어떻지? 똑같죠? 연결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주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왜? 증명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일단 원주각과 중심각이 2배 차이다? 원주각이 다 똑같다라는 걸 일단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원의 성질 중에서 성질, 그죠? 이거는 중심반지름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좀 이따가 다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 반지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원 위의 점이니까 다 연결할까? 근데 연결한다고 이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중심 반지름은 꼭 써야 되니까 A 모르겠다. 어차피 각 A는 결정돼 있고 변 A가 결정돼 있는데 다른 또형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중심 반지름을 이용할 수 있게 본다면 A점을 쭉 움직인다고 쳐봐요. 뭐 A'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A'점에서부터 똑같이 C를 연결한다면 중심을 지나가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180도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 라지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요 점하고 연결해 보니까 원주각이 180도니까 아니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그냥 90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안녕 하민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들어가 본다면 어떻게 할까? 여기다 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잠깐만 sin A'은 sin A랑 똑같아요. 괜찮죠? sin A가 sin A'과 당연히 똑같게 될 수밖에 없겠고 그 sin A'이 직각삼각형이니까 2R분의 A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증명 자체가 어때요? 되게 간단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금방금방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외우고 있으면 어차피 활용이 다 안 돼요. 괜찮죠? 요 원주가 가지고 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응용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못할 정도면.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하라고 A의 위치를 뒤바꿔보면 sin A분의 A는 그냥 지름이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B도 똑같을 수밖에 없고 C도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가 된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만약에 A라는 선분 길이는 2R sin A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조금 파생해서 본다 그러면 세변 길이의 B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구나. 왜? A가 2R sin A니까 B가 2R sin B니까 C가 2R sin C니까 A가 그러니까 지름으로 그냥 다 약분해버리면 그냥 각의 B는 가계비? 미안해. 농담을 하려는데 전혀 안 돼. 미안해. 가계비는 호의 길이 B랑 똑같이 나오죠. 괜찮죠? 근데 사인 가계비는 현의 길이 B랑 똑같이 나와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 B랑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좀 써볼게요. 자, 우리가 각 A 대 각 B 대 각 C라면 얘는 각 A에 대응되는 호 BC, 그쵸? 호 BC. 그 다음에 각 B에 대응되는 호 AC, 그쵸? 왜 호에 비례한지 이해되죠? 왜 호에 비례하지? 자, 원에서 이 각의 2배만큼 중심각이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도 이 각의 2배가 중심각으로 튀어나오는데 각의 비례해서 호 길이가 나올 거니까 당연히 절반으로 반토막 내도 비례해서 똑같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호 BC, 그 다음에 각 B에 관련된 거는 호 CA, 그 다음에 각 C에 대한 거는 호 AB. 그쵸? 요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만 더 방금 바꿔놓은 것처럼 본다면 각 ABC의 B가 아니고 사인 각의 B. 그쵸? 요거는 변길이 B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게 지금 A, B, C가 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큰 틀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기는 하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A. 그렇죠.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약간 좀 변형시켜서 다른 식도 쓸 수는 있기는 해요. 어떻게 식을 쓰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중요한데 코사인 A는
뭐지?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그쵸?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근데 뭐 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편한 사람은 이걸로 하고 이게 편한 사람은 이걸로 해요. 어차피 바꾸면 되니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얘는 왜 성립하는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아쉽지만 코사인 법칙은 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원이랑은. 자, 그래서 얘는 ABC 입장에서 또 ABC를 놓고 본다면 항상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제일 중요해요. 괜찮죠?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따가 좀 이따가 다시 써놓을 거예요. 이따가. 자, 지금 내가 두 변과 낀 각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변과 낀 각을 알고 있다면 이거 A가 아닌데 C인데 C. 괜찮죠? 그러면은 대변 길이 하나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걸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이게 중학교 때는 어떻게 썼냐면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이고요. 요 길이가 무슨 7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 끼인 각이 60도라고 한 번만 쳐볼게요. 그럼 이변 길이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변 길이를 어떻게?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으면 이 삼각형은 확정돼 있죠? 확정돼 있으니까 얘는 나머지 각과 변 길이를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그쵸? 직각삼각형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딱 내려놓고 나면은 얘 지금 직각. 얘는 그럼 30도. 그럼 1대 루트 3대 2. 그쵸? 그럼 얘는 3이 되겠고 얘는 3루트 3이 되겠네. 요게 사실상 6코사인 60도예요. 그쵸? 얘가 6사인 30도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7에서 3 빼면 이게 4 나오니까 나머지 그냥 피타고라스에서 구해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16에다가 27 더하면은 43 루트 43. 괜찮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왼쪽도 어때요?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수선의 발을 딱 내려놓고 나면은 이 각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B에다가 코사인을 한 거죠. B 코사인 C. 그 다음에 높이가 B 사인 C. 그러면 지금 요변 길이는 A에서 이거 뺐으니까 A 마이너스 B 코사인 C가 되더라. 이거 피타고라스 하면 그냥 얘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C제곱으로 놓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그럼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의 제곱 플러스 B 사인 C의 제곱 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2 곱하기 2배 2AB 코사인 C 그 다음에 B제곱 코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니까 B제곱 사인 제곱 C. 그러니까 얘네 둘은 B제곱으로 끊으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무조건 1로 나오죠. 얘가 그냥 B제곱이구나.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괜찮죠? 그러니까 다 중학교 때 하던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때 하던 거.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지 않던 게 그냥 새로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 자, 여기서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두 변과 끼인 각에 관련된 얘기인데 얘는 넓이 보통 서피스 약자 S로 갖다가 씁니다. 2분의 1 AB 코사인 사인 왜 코사인이야? 사인 세타.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상태에서 A와 B 그 다음에 세타로 나와 있을 때 쓴다. 왜 그렇죠?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수선에 발 내리면은 얘가 A 사인 세타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예요. 괜찮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삼각형 넓이는 수능 끝날 때까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밖에 안 나와요. 걔밖에 안 나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헤론의 공식을 센 같은 데서는 나타내기도 하는데 무시해요. 그 쓸 일 없어요. 진짜로 쓰지 말고요. 그나마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신발끈 공식. 그래서 신발끈 공식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차피 얘는 그냥 뭐 넓이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두 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다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지워도 될까?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큰 틀. 이제부터, 미안해. 이제부터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조금, 아주 조금. 왜냐면 본론으로 얘기하는 건데, 개념이 조금 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도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도형을 접근하는 방식은 총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유클리드 기하. 그쵸? 약간 좀 그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중등기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등기하. 도형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하학.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기하적으로 푸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길이랑 각도만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원 나오면 이제 우주 가고 막 다른 도형 나오면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특히나 입체 도형 가면 우주 갑니다. 그래서 얘는 쓰는 방법이 뭐냐? 벡터를 좀 사용해보자. 벡터가 다른 말로 상대적 좌표계예요. 근데 얘를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오죽하면 미적분 선택자들도 안 씁니다. 근데 실제 발전 계보가 그래요. 자, 거기서 좀 더 내려간 게 뭐냐? 좌표평면이에요. 이 좌표평면이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래도 몇백 년은 됐죠.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래도. 자, 얘가 절대적 좌표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하학으로 어떤 뭐 직선 두 개가 있다고 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 안에서 뭐 대각선이 있다. 대각선의 교점 여기 있다. 보통 이제 묻는 거라고는 여기 낀 각도라든가 아니면 선분 길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로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글쎄 어디에 원점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데다 원점을 만들어 놓는다고 친다면 얘는 각각의 좌표점들로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리가 2점 좌표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왜 그러면 좌표 평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나중에 만들어졌지? 왜냐면 이게 더 헷갈려서 그래요. 되게 복잡해서 그래요. 기하적으로 푸는 거는 되게 간단해서 보기가 좋아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도형 같은 거 나왔을 때 뭐 물론 여기 뭐 직각이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다, 그럼 얘는 그냥 5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좌표 평면에다가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한참 걸린다라는 거예요. 2점 좌표 구해야 되지, 2점 좌표 구해야 되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무조건 더 길어져요. 다시 한번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잡해진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4개의 점 좌표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이 점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뽑아야 되고요. 2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뽑아야 되고요. 둘이 연립 방정식 해야 교점이 나와요. 뭘 하나 하더라도 무조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쓴다? 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니까. 뭐가? 보조선. 어디다 그어야 될지, 그 다음에 뭐가 핵심인지 이걸 잡는 게 힘드니까 다른 대체 방안을 찾다가 이것도 너무 기준점이 바뀌잖아. 그래서 기준점을 원점으로 잡아놓는 절대적 좌표계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장점이 뭐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다 찾아낼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차원, 그러니까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너무 수식이 지저분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손도 대기 힘들 정도인 것들을 예로는 풀어낼 수는 있기는 해요. 2차원. 근데 저기 지금 뭐 3차원, 막 4차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로 우주 가요. 벡터는 어떠냐면은 딱 중간 정도에 해당해요. 적당히 복잡하고요. 적당히 잘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얘로 갔을 때 너무 복잡해서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삼각함수 활용은 뭘 하려고? 이거 하려고? 아니, 삼각함수 활용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좀 체계적인 정리, 한마디로 중등기하의 삼각함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지우고 이 기하적인 내용을 세 가지 축으로 압축시킨다 그러면은 나는 첫 번째, 일단 직선을 이용하는 경우. 그렇죠? 왜?
원래 우리가 기본 도형이라고 한다면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점, 선, 면, 체 이렇게 해요. 면은 평면, 곡면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기본 도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차 평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기본 도형이 되기엔 좀 힘들어요. 공간에서는 쓸 수 있는 거고. 체는 뭐냐면 입체 도형 얘기하는 거야. 4면체, 6면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2차 평면에다가 이걸 기본 도형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선 중에서도 직선과 곡선이 있겠죠. 곡선은 너무 많죠. 당연히 2차 함수만 하더라도 우리 곡선이에요. 3차 함수도 곡선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수로 함수 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본 도형으로 놓고 보긴 좀 힘들구나. 그래서 점과 직선으로 들어가는데 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수학상에서는 평면좌표로 점에 대한 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직선을 보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까지가 현재 고등수학 상에서의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관련된 내용만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점은 왜 뺐어? 점은 왜 뺐어? 점은 보기 싫어서 뺐어. 와! 자, 점은 그냥 빼버렸어요. 왜 뺐냐면은 점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점 자체는 별로 그렇게 딱히 쓸만한 게 많진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점, 직선, 원 이렇게 한다면 점과 점의 위치 관계? 뭐 거리밖에 없잖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그게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밖에 없어요. 원과 점의 위치 관계. 원에서 점이 밖에 있는 경우. 그럼 뭐 거리밖에 논점이 없겠죠. 뭐 각이 나올 리도 없겠고 각 나오려면 직선 두 개는 있어야 만나는 각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최단 거리 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 최대 거리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더한 거.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 몇 개만 풀어봐도 그냥 감이 오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거는 이제 직선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원 등장하는 순간 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선이 등장했다.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기울기. 그렇죠. 우리 뭐 지수로 함수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죠. 직선은 기울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기울기만 가지고 다 끝나는 거냐? 아니,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 중에서도 y절편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바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점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나가는 한 점은 메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2차 함수처럼 꼭지점 다 판단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사실 대칭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기울기를 기하학에서는 이게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도형학에서는 뭘로 나타나냐? 각도로 나타납니다. 괜찮죠? 그래서 한마디로 직선은 끼인 각이 엄청 중요해요. 끼인 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과의 관계에서도 둘 사이의 끼인 각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끼인 각을 뽑아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각도에 관련된 거.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도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끼인 각들이 있네 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한다.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약간 좀 평행선을 좀 그어 놓는 것들 세 개로 보기엔 좀 그렇고 두 개만 일단 볼게요.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지금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선 중에서 평행 보조선이 좀 쓰입니다. 근데 이 평행 보조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냐? 아니, 전체 거의 10%도 안 돼요. 평행 보조선 자체는. 왜? 평행 보조선을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기 좋은 내용은 뭐냐면은 관통하는 직선이 있을 때 동의각 아니면 억각 각 뽑아내는 용도밖에는 못 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나왔다 하면은 동의각과 억각에 관련된 거 밖에는 안 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나오는 보조선은 뭐냐? 직각보조선이에요. 그냥 다 얘라고 보면 돼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직각보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뿅, 뿅, 별이 100만 개. 그렇죠? 별이 100만 개. 직각보조선. 왜 직각보조선이 중요하냐? 아까 전에 이거 증명하면서도 했잖아요. 그렇죠? 왜 얘를 딱 수선에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낸다면, 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삼각비로 삼각함수에다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괜찮죠? 삼각비를 쓸 수도 있고 공짜로 주어지는 식.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정리해 놓은 거.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제곱합이 이거 대 제곱이다. 괜찮죠? 그래서 길이를 구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각을 이용해서 어떤 비율 관계를 다 뽑아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직각보조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각보조선 말고 평행보조선을 쓰는 케이스 하나만 좀 봐볼게요. 평행보조선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좀 봅시다. 우리가 평행보조선을 활용하는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내각의 이등분선. 이게 알아야 되죠? 자, 만약에 요변 길이가 A고 요변 길이가 B다. 요변 길이가 C고 요변 길이가 D면은 우리는 A 대 B는 C 대 D인 걸 알 수 있어. 괜찮죠?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당연히 보조선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선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보조선을 뭘 쓰지? 자, 이 안에서 삼각형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들이에요. 괜찮죠? 근데 이거는 삼각형에 관련된 얘기고 지금 이거는 삼각형이 무슨 모양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은 지금 이 선이에요. 그럼 얘랑 관계된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랑 관계된 선이 평행한 선 아니면 직각선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잠깐만, 얘는 각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각을 이용하는 거는 평행선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각을 활용하려고 얘랑 평행선을 그어봤어요. 그럼 평행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아무 데나 그으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삼각형이 가장 말단에 있는 이 두 점 중에 아무 데나 그어도 돼요. 였다 그어도 되고 였다 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어봤어요. 평행하게 그어봤어요. 그러면 계속 그었다? 아이, 그만 그어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뭐 볼 게 없는데 연장선을 그어볼게요. 연장선 괜찮죠? 아, 그러면 얘는 지금 두 개가 동의각으로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엇각이 등장을 하는구나.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요변 길이랑 요변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네요. 이등변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변 길이를 B라고 쓸 수 있겠네. 괜찮네? 자, 거기에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게 등장을 합니다. 도형학에서는 굳이 제일 중요한 걸 따지라 하면 닮음이에요. 닮음입니다. 괜찮죠? 미친 듯이 중요한 거야. 이거 두 개 아무리 잘해도 닮음 못 찾아내면 말짱 꽝이에요. 진짜로. 삼각함수 활용은 8할이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할이 닮음이에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지금 여기서 각을 뽑아낸 상태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각도가 많으면 닮음을 찾아내기가 쉬워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지금 동의각.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의각. 그리고 이건 각공통. 둘이 닮음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A 대 A 플러스 B는 C 대 C 플러스 D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냥 A 대 B는 C 대 D로 해도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A 대 B는 C 대 D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것만으로 얘 증명 방법은 끝인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증명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따가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이따 문제에서 삼각함수 활용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아쉽지만 요 두각
말고 다른 거 또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굳이 얘를 나눠놨어요.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둘이 합치면 얼마? 180도예요. 삼각함수 성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쓰고 싶다! 자,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잡아놓으면은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둘이 사인값 어때요? 똑같아요. 코사인값 부호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대변대각선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사인 법칙, 얘는 핵심이 뭐냐면은 대변과 대각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변 대각상. 괜찮죠? 그러면은 외접원의 지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외접원의 지름을 알고 있다면 변을 알면 각을 아는 거고요. 각을 알면 변을 아는 게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뭐예요? 사인 세타분의 C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라면 사인 알파분의 A도 똑같이 외접원의 지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둘이 외접원의 지름 다릅니다. 다른 삼각형이라서 사인 세타분의 D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A 이렇게 되는구나. 괜찮죠? 그렇죠? 이 둘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사인 알파 넘겨보면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알파는 C분의 A. 얘는 지금 사인 알파네. 똑같이 올려오면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알파가 D분의 A. 둘이 똑같네. 괜찮네? 틀렸어? B구나. B. 야야야, 큰일 났다. 우와! B, D. 이거 왜 이렇게 썼냐? 미안해. 사인 세타분의 D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B. 괜찮죠? 반대로 썼는데? 또 반대로 썼는데? 이게 D가, 미안해. 얘가 맞고, 얘가 틀렸어. 미안해. 이건 맞았어. 그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B가 사인 세타분의 D가 되겠네요. 괜찮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도 지금 만약에 바꿔놓는다 라고 한다면 D분의 B가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랑 얘가 지금 똑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대 C는 B 대 D 아니면은 A 대 B는 C 대 D.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둘 곱한 거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죠?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오케이. 이 생각 못하면 이제 우주 갑니다. 이따가 문제. 진짜로. 오케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헷갈립니다. 평행보조선을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하지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 논리 하나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증명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되죠? 중간에 계속 튀어나와요. 저 증명하는 방법 그대로 문제 풀이가. 오케이. 아직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자, 미안해. 아직 좀 멀었어. 갈 길이 멀었어. 전체적인 총정리라서 갈 길이 조금 멉니다. 지금, 그쵸? 이게 쩌리 하나 한 거고,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메인으로, 직각에 관련된 거. 그걸로 끝이 또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총 개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양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평행에 관련된 걸로 평행보조선의 증명과 사용 방법과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통해서 내각의 등분선의 이시를 좀 정리해 봤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드디어 이제 직각을 이용해서 들어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길이가 무슨 5가 나와 있고 길이가 7 나왔다.
얘는 삼각형이 어때요? 완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괜찮죠? 왜지? 두변과 끼인각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두변과 끼인각이 나와 있는 이 정해진 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를 뽑아낼 수도 있고, 요 끼인각에 관련된 코사인 사인도 구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모든 내용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각 보조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해 준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직각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썼지만 그냥 직각 삼각형이에요. 괜찮죠? 이렇게 썼지만 정해진 직각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그냥 직각 삼각형 모든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도 이걸로 증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직각 보조선 이용해서.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 뭐 좌표평면이 아니더라도 뭔가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쵸? 알고 있는 거리 두 개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좌표평면에서는 좌표점 알고 있으면은 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x의 차이, y의 차이,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내는 거잖아요. 괜찮죠? 다 직각삼각형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좌표평면 자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RHA, RHS라고 써놨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되게 고민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모든 애들을 다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증명해서 문제 풀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3 곱하기 4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 구구단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그럼 곱하기를 몰라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래놓고 이걸 곱하라 그러면 이걸 언제 더하고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직각 보조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지간한 거 다 뽑아낼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점과 점 사이 어떤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그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삼각형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힘든 경우라면 이때 변길이,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삼각형 6개 성분, 그렇죠? 각 3개에다가 변길이 3개, 총 6개 성분. 이 중에서 우리가 삼각형이 결정되게 하기 위한 조건, 쉽게 말하면 중학교 때 합동 조건 얘기하는 거야. 왜 합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5, 6, 7 나와 있고 몰라,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5, 6,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다른 건가? 무조건 똑같은 거잖아요. 괜찮죠? 지구상에 세변 길이가 5, 6, 7인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꼭 지구는 아니지만, 그죠? 어디를 보더라도 5, 6, 7짜리인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합동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개 성분 중에서 3개만 나와 있어도 삼각형은 결정돼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SAS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SA도 괜찮습니다. 두 변과 끼인각, 한 변과 양끝각. 꼭 양끝각이어야 돼요? 아니, 상관없어요. 양끝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가 30도, 여기가 뭐 105도, 그 다음에 요 변 길이가 5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는 어차피 삼각형 결정되는 거야. 왜? 둘이 합치면 135도니까 여기 45도로 나왔지 뭐.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어차피 두 변과 끼인각. 각은 2개만 있어도 3개 주어진 거랑 똑같은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다 합치면 18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걸 왜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세변 길이가 나왔다. 세변 길이가 모두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남은 성분들을 어떻게 구하지? 남은 성분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정리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변 대각선이 일단 바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사인 법칙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대변 대각선을 이용해서 아예 지름을 뽑아내면 각을 하면 변을 하는 거고요. 각을 하면 변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지금 잠깐만. 외접원의 지름이 사인 사인 105도분의 5가 지름이죠. 2R 사인 30도. 이게 지금 이 선분 길이에요. 괜찮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름에다가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사인 45도 곱해주면은 이거 선분 길이도 나온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해돼? 오케이. 왜?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사인 곱하면 그냥 변 길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두 변각기 인각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막 5, 6, 무슨 30도. 아까 한 것처럼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죠. 제일 심플한 방식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때에 따라서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SAS라고 하기는 했는데 얘는 두 변과 각 하나인 경우에도 쓸 수도 있어요. 엉덩이 미안, 뭔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알았어, 미안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변과 각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변 길이가 만약에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끼인각이 30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변 길이가 무슨 5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변 길이 5짜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은 두 변과 각 하나, 끼인각이 아니고 다른 각 하나여도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그럼 왜 얘는 중학교 때 ASS 이런 걸 안 했지? 왜냐면 얘는 두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네? 이렇게 5짜리로 나오는 요 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5짜리는 요 삼각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준결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준결정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나올까? 이 경우에는 단 하면서 조건이 주어져요. 단 요각은 둔각이다. 요각은 예각이다. 아니면 무슨 변 길이는 뭐보다 길다. 이런 식으로 주게 돼 있어요. 하나밖에 안 나오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죠? 그래서 사실상 얘도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뭐예요? 사인 법칙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사인 30도분의 5가 외접원의 지름. 뭐야? 그럼 이 삼각형도 사인 30도분의 5. 뭐야? 얘도 외접원의 지름이 똑같나?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에 내접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그을 수 있어요? 못하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원 안에 내접하는 모양이 예를 들어서 7,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5라고 한다면 지금 요거의 외접 원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지? 얘는 반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 괜찮아요? 조금 이해되죠? 무슨 뜻인지.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좀 이해되죠? 그러면 잠깐만. 얘 그러면 둘이 똑같은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직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HS, RHA 같은 경우에는 SSS, SAS, ASA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직각삼각형만 특이한 겁니다. 괜찮죠? 요 법률 안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얘네는. 오케이? 직각삼각형이 관련된 거. 근데 그거는 일단 너무 생각하지 마요. 그거는 좀 이해는 돼요?
따로로롱. 알았어. 얘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세변 나왔으면은, 세변 길이 나왔으면 고민 없이 코사인 법칙. 한 변과 양극각 나왔으면 고민 없이 사인 법칙. 그러니까 대변대각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변과 각 하나인 경우에는 사인 법칙으로 갈지 코사인 법칙으로 갈지 그때 가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남은 성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잠깐만, 얘도 구할 수 있다? 이때니까? 지금 얘 변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지? 에이 몰라, x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30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그냥 2차 방정식 나오죠. 괜찮죠? 아,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걸로 코사인 법칙을 한다 그러면은 5제곱은 x제곱 플러스 7제곱, 저기 미안해, 편의상 여기 그냥 60도로 잡을게. 왜냐면 코사인 30도가 무리수라서 좀 지저분해가지고.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2배 7 곱하기 x 곱하기 2배 코사인 60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25는 x제곱 플러스 49. 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지워지네요. 괜찮죠? 아, x제곱 빼기 7x 넘기면은 24가 될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근이 안 나오네. 미안해. 이런 삼각형이 존재를 안 하네. 아, 이거 너무 크게 잡았다. 미안해. 60도로 잡아놓으면은 이거 나올 수 있을. 잠깐만. b제곱 마이너스. 이 음수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2 곱하기 2배 코사인 60도 맞는데? x제곱 빼기 7x 플러스 49에서 25 빼면 24. 미안해, 이거 지금 해가 없네요. 애초에 지금 얘 길이가 얘보다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어. 미안해. 그러면 얘를 갖다가 8로 한번 해볼게. 8로 한번 해볼게요. 미안.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자, 그러면은 얘는 64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14x에다가 코사인 60도 하니까 2분의 1로 나오죠. 7.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7x 넘겨서 빼면은 마이너스 15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럼 얘는 x값은 지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거 제곱해서 49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요.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변길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로 특정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 여기서 일단은 요 체계를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등장하는 경우. 그 원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렇죠? 원 위에 있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무조건 중심에서부터 연결 한번 하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괜찮죠? 연결 안 하면 아예 그냥 못 풀어요.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원 위에 점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심에서부터 연결시켜 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케이. 괜찮아? 집중하고 있지? 집중하고 있지? 알았어.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좀 가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안 꺼졌지? 알았어. 미안해. 조금만. 아유, 거의 다 했어. 얘 빨리빨리 할게.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원의 성질.
원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예요. 어우, 이거는 아까 증명했네. 얘는 그냥 증명했어요. 그냥 끝낼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됩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근데 여기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일단 빼요. 얘는 메이저는 아니에요. 거의 나오면은 이 관계밖에 안 나옵니다. 원 하나 등장하는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직선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랑 직선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밖에 없는 상태를 먼저 봅시다. 자, 그럼 원이 있어요. 그럼 직선과의 관계는 총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수학상에서도 나와요. 첫 번째, 안 만나는 경우. 두 번째, 접하는 경우.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괜찮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모든 케이스들은 전부 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괜찮죠? 다 직각입니다. 괜찮죠? 다 직각. 자, 요게 지금 반지름이에요. 안 만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접하고 있으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고, 두 점에서 만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다 튀어나오냐? 얘가 안 나와요. 이거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진 않은데, 이거 나오면 이제 재해자난급이에요. 거의 안 나옵니다. 진짜로 0.001%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없다 셈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 접하는 경우, 이거 많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뭐야, 이 접하는 게 문제가 왜 많이 나오지? 별로 많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냥 접하는 거지 뭐. 자, 근데 직선이 하나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두 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괜찮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일단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선 연결하면 당연히 직각인 걸 알 수 있겠고,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당연히 직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반지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얘네 둘이 대칭이잖아.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접선끼리 만나는 점을 중심하고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변 길이 공통이기 때문에 둘이 합동으로 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각이 똑같고, 그 다음에 남은 성분 길이가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뭐 할 게 뭐 있나? 그렇죠. 직선이 세 개라면은 이제 말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저번에 관련된 문제가 엄청 튀어나옵니다. 그죠? 내저번에 중심에 관련된 문제가. 알았어. 금방 문제 갈게. 야! 오케이. 너무 힘들지? 집중 잘 안 되나? 내가 너무 개념만 와장창 설명하나? 네. 진짜 쉬운 거부터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좀 길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나도 이거 볼륨만 빡빡빡빡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머리에 안 남아요. 해보니까. 잘 안 남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저기 정지루하면 문제 풀고 있어도 돼요. 정지루하면 돼. 진짜. 힘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조금만 더 연결시킨다고 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지름 써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보통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냐? 얘는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이 있어요. A, B, C. 그러면 변 길이가 나와 있죠?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저번의 반지름. 그럼 잠깐만, 이거 삼각형이 결정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결정돼 있어야죠. 왜냐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저번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당연히 모릅니다. 완전 결정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개 중에 하나는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긴 6개 성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이게 메인이라고요? 아니, 정해진 삼각형의 남은 성분을 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괜찮죠? 절대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단순하게 모자란 삼각형의 성분을 구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결정되어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거 반지름 어떻게 구하지? 그 반지름을? 자, 요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써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은 뭐냐면은,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C다 라고 한다면, 세변 길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코사인 법칙으로 끼인각 구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괜찮죠? 그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얘는 작은 삼각형 넓이 3개의 합으로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작은 삼각형 넓이 3개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래서 2분의 AR, BR, CR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저번의 반지름은 넓이 2배를 세변 길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9구단급이에요. 기하학에서는 진짜 9구단급.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식을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라 그럴까? 알았어.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오반가? 자, 일단 요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아니다. 딱 직각삼각형 하나만 더 할게.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내접원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냐? 나와요. 그쵸? 얘도 A, B, C라고 할게요. 근데 얘는 지금 직각이니까 두 변만 나와 있어도 세 변 길이가 나와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요거 가지고 당연히 넓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놓고 본다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니까 반지름이 다 똑같네. 직각. 이게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반지름. 그러다 보니까 요 선분 길이가 A-R이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요 선분 길이가 B-R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 A-R과 B-R을 더한 게 C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얘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이거는 이해하라고 내가 얘기한 거지, 이 길이들이 다 똑같다라는 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두 다 얘가 표준입니다. 오케이? 이게 표준이에요. 자, 그게 접하는 케이스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요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요거 하나. 요거 두 점에서 만나는 것만 좀 더 봅시다. 자, 그러면은 원이 직선과 조그만 데 할게. 조그만 데. 자,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예요. 직각. 그렇죠? 둘이 길이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D가 될 거야. 수직이 등분되는 거 이해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보통 요 문제는 어떤 걸 묻는 경우가 많으냐? 직선에 의해서 잘렸네. 얘는 우리가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활골이라고 그러죠. 얘를 호라고 부르죠. 얘를 활에 걸려있는 줄이라고 해서 현이라고 부르게 되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이 현 길이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럼 이 현 길이 구하는 거는 아까 반반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전부 원위의 점이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심하고 연결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반지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현 길이 절반을 구해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세변 길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서 끼인 각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각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돼요. 괜찮죠? 그러면 그 중심각을 이용해서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고요. 삼각형 넓이 2분의 AB 사인 세타,
그래서 빼주면 활골 넓이를 묻는 것도 잘 나옵니다. 괜찮죠? 활골 넓이 구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4분원 같은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아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에다가 해야 되겠다. 원 안에서 무슨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 경우도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로도 볼 수 있어요. 다 현길이라고 봐도 됩니다.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서부터 여기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선의 발이에요. 괜찮죠? 넓게 따지면은 직각보조선과 걔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괜찮죠? 이따가 생각 안 날 거야, 진짜로.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 간단한 게 조합이 안 돼서 아예 안 보여요. 이 간단한 것들이.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따 봐봐요. 스텝 3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아, 진짜로. 되게 어렵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았어. 그만할게. 그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딱 2개만 더 할게요. 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좀 넘어가기는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닮음에 관련된 것만 좀 볼게요. 직선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거 직선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삼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이랑 좀 껴있는 애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과 관련된 닮음은 총 2가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2개만 생각합시다. 2개만. 딱 2개만. 뭐냐면 첫 번째, 원이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자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닮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닮음 되게 많이 나와요. 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한다면 얘는 원주각 똑같고요. 이렇게 원주각이 똑같고요. 막국지각이 똑같다 보니까 둘이 닮음이구나.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선분 길이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면 A 대 C는 D 대 B가 나와요. 괜찮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 B 곱이 C, D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게 나오는구나. 그 중학교 때 했었던 할선 정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괜찮죠? 다 닮음이에요. 그러면 요거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거 쓸 수 있는데? 아니, 얘를 물어본다니까? 이걸 물어보면은 이거 가지고 못해요. 아예 닮음을 찾아내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건 하등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는 닮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만 끝인가? 아니, 이렇게 선 연결해도 얘는 또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괜찮죠? 원 안에 X자가 껴있으면은 걔는 닮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닮음이 이거밖에 없나? 아니,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다면 얘는 닮음이 또 생깁니다. 왜? 쭉 연장선을 이용해서 만나게 만들면 얘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둘이 닮음이 돼요. 왜 닮음이지? 만약에 얘각을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요 각도가 파이에서 동그라미 뺀 거예요. 우리 사각형이 내접돼 있으면 둘의 합은 파이가 나오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파이가 나오죠? 이거 바로 증명 안 나오면 안 돼요. 중심각? 그렇지. 중심각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원주각. 그렇지. 원유각과 중심각의 관계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진짜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진짜로.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A 몰라 얘를 알파로 잡을게. A 몰라 얘를 베타로 잡을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중심 반지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으로 나오고요.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더하면은 360도네. 그래서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동그라미, 이건 파이 마이너스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네. 괜찮죠? 오케이. 둘 더하면 파이 나와야 되니까 평각이에요. 평각은 내각과 외각이 합쳐서 180도가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뭐 있다 그랬어요? 둘이 사인 값이 똑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기본만 잘 알고 있어도 돼요. 진짜로. 자,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또 파이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외각이 x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어때요? 요 삼각형, 요거 세모라고 한다면 세모 동그라미 x, 얘도 세모 동그라미 x네. 둘이 닮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요변 길이를 a라고 잡고 요변 길이를 b라고 잡고 요변 길이 c로 잡고 요변 길이 d로 잡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 a 대 c는 x랑 동그라미예요.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A랑 B를 곱한 건 C를 곱한 것과 똑같구나. 괜찮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가 이거 곱하기 이걸로 나오는구나. 이것도 중학교 때 하던 할선 정리입니다. 괜찮죠? 다 닮음이에요. 그럼 얘네 둘은 다른 건가? 아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뭐냐면은 원 안에 사각형이 있으면 연장해서 나가면 얘 되는 거고요. 대각선 그어놓으면은 얘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되어 있으면 할 게 진짜 많은 겁니다. 괜찮죠? 원 안에 사각형 들어가 있으면은 대각선과 연장선. 그럼 연장선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것도 된다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죠. 어차피 이쪽이 좁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군데 케이스로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원과 관련된 중요한 닮음 두 가지까지 봤어요. 사실 요거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요 정도까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아예 안 풀면은 아쉬우니까 잠깐만 풀고 몇 개만 풀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 이게 다예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이것만 마스터하면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진짜로. 알았어.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 일단은 뭐라 그럴까? 기출문제는 아닌가? 2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그래도 기출문제 하나 정도는 좀 풀어봐야지. 스텝 1. (2번)
아, 좀 어렵구나. 미안해. 스텝 1이라 그랬는데 좀 쉽진 않죠. 스텝 1으로 잡아 놓기는 했는데 얘가 그래도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예요. 완전 쉬운 것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지금 푼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아이고 푼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보통 이런 식으로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보가 과잉이에요. 정말 과잉.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미로찾기 같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과 뭘 구하는 건지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 중에 이쪽 주어진 조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뭘 구하는지를 찾아서 미로찾기를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른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딱 봤을 때 뭐야 이게 할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구하는지를 찾아봐요. 반지름 구해달라 그랬지? 그렇죠? 그럼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는 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원의 방정식을 아예 그냥 구해버리는 방법이에요. 좌표평면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이거는 나올 리가 없겠죠? 도형 문제에서는 좌표평면을 가지고 문제 풀 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수능에서 한 10년간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한 겁니다. 이 부활된 지 한 5년 됐어요. 부활된 지. 자, 그러면 그 빠진 기간 동안에 왜 저번에 반지름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왜? 사인 법칙이 아니면 무조건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왜 저번에 반지름 물었다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왜 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거는 사인 법칙이에요. 얘 사인 법칙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사인 법칙은 핵심이 뭐라고요? 대변대각상이에요. 대변대각 한 쌍만 알면 그냥 끝나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잠깐만. 가계점이 이 둘이 똑같다라고 나왔는데 각을 모르잖아. 그렇죠? 정보도 없어요. 변길이만 줬는데 뭐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을 보니까 삼각형. 넓게는 사각형이니까 일단 패스. 그죠?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찢었으니까 X자가 되니까 아직 갈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원이니까 중심 반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얘 안 써요. 뭐야 써야 된다며. 왜 안 쓰지? 왜 안 쓸까요? 자, 원 등장할 때는 중심 반지름을 무조건 쓴다 그랬는데 왜 안 쓰지? 이미 사인 법칙이 중심 반지름을 이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중심 반지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사인 법칙 할 때 평행이동시켜서 중심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미 중심 반지름을 쓴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지금 얘는 삼각형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삼각형이 그러면 결정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 이 직각삼각형 여기다가 지금 보조선 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정된 삼각형이 아니면 어차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얘는 지금 두 변만 나와 있는 삼각형이고요. 얘도 두 변만 나와 있는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게 두 변만 나와 있는 삼각형이 하나밖에 없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식을 두 개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호만 같아요. 동일한 원안에서 호 길이 똑같으면은 형 길이까지 똑같아요. 얘네 둘이 지금 똑같은 상태구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얘를 각을 세타로 놓고 코사인 법칙을 해놓으면 얘 길이를 나타낼 수 있겠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보면은 얘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둘이 똑같다 그러면 그냥 코사인이 나오겠지. 괜찮아요? 이해될까?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1번 BC 길이의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그쵸? 25 플러스 9, 45. 그쵸?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세타. 그쵸?
둘 곱하기 2배 코사인 세타로 나오게 되겠고, 두 번째, CD. 그쵸? CD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그쵸? 근데 45 플러스 45라고 할게요. 빼기 둘 곱하기 2배 42 루트 5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같네. 그럼 그냥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BC, CD 길이도 나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세타랑 대변 대각선 다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끝난 거예요. 화이팅. 1분만 이따 마무리할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오! 화이팅. 오케이. 오, 풀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 답을 구하는 게 메인은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갔구나. 쉽지 않았는데 되게 잘 풀었네. 잘했습니다. 오케이. 뭐가 나와? 그러네, 5대 7이네.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만 쓰진 않습니다. 빈출 유형 정리는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기본기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걸 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살짝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어차피 9번에서 볼 게 아니죠. 어차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수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사인 법칙이라고 써놨지만 사인 법칙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둘이 똑같아야 되네.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45, 45 지워주면 얘는 25 넘겨서 우변에 24라고 써주고요. 얘는 넘겨서 12 루트 5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루트 5분의 2이기 때문에 우리가 BC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면은 25 플러스 45에다가 빼기 30 루트 5에 루트 5분의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루트 5 약분되니까 70에서 60 뺐네. 그래서 얘는 10이에요. 그렇죠? 다만 제곱근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요 길이가 루트 10이구나 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사인 값은 1사분면이건 2사분면이건 무조건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외접원의 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루트 10. 그렇죠? 근데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곱해주면은 5 루트 2. 요게 외접원의 지름이구나.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5 루트 2가 돼요. 답은 1번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알았어. 야,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는데, 잠깐만 쉬었다 갈게. 야! 잠깐 쉬었다가 스텝 2로 갈게요. 스텝 2로. 새벽에 집에 가자마자 올릴 거야. 오케이.